외로움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지속적인 외로움은 물론이거니와 단 2주 정도의 짧은 고립도 개인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긴다.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와 자가격리를 겪어본 사람들은 아마 누구나 경험한 현실이다. 우리는 흔히 외로운 사람은 수동적이고 조용하며 침묵한다고 상상한다. 우리 대다수는 살면서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는 등 스트레스가 높을 때 나타날 법한 징후가 가장 외로운 시기에도 나타날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오히려 외로움은 정적인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로움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화학적 반응, 즉 몸은 외로움이 머무는 장소이며 외로움이 보낸 호르몬은 우리 혈관을 타고 흘러다닌다. 그러므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공격받을 때의 반응인 맞서 싸우기거나 달아나기 반응과 동일하다. 오늘은 놀이나 허추의 고립의 시대, 초연결 시대에 고립된 우리들이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21세기 인간 외로움이 몰고 온 위기와 그 실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소 암울하고 냉철한 지적이기에 가슴이 딱딱해질 수도 있겠지만 인간 누구에게나 그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해주는 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이나 공동체적 유대의 결핍으로만 초래되지 않는다. 남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이해해주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낀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을 남과 소통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느낀다. 실로 외로움에 대한 위대한 통찰이다. 외로움은 우리의 삶의 방식, 일의 근본적인 변화, 관계의 변화, 도시의 건설 방식, 사무실의 설계 방식,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 스마트폰 중독,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에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단절되고 봉쇄되고 고립되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과거를 돌아보아야 한다. 21세기 외로움의 위기를 떠받치는 이념적 토대는 유난히 가혹한 형태의 자본주의, 즉 자유가 최우선시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서 출발한다. 기술의 발전이나 최근 극심해진 도시화 현상, 이번 세기의 일터에서 일어난 의미심장한 변화나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보다 어쩌면 훨씬 앞서 형성되었다. 신자유주의 이념이 오늘날 외로움의 위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까닭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본주의 이념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극심한 양극화의 결과는 오로지 승자만을 위한 이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은 남에게 뒤처진 패배자라고 느끼게 만들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 생존을 위해 각자 조생해야 한다고 느낀다. 이제는 전통적으로 일과 공동체를 단단히 묶어주던 밧줄이 썩어가고 있다. 사회 안전망이 잠식되고 사회적 공동체의 중요성이 축소되고 있다. 고소득층도 외로울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외로움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혼자라는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가 불러온 이 잔인한 변화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협력자가 아닌 경쟁자로, 시민이 아닌 소비자로, 공유하는 사람이 아닌 축적하는 사람으로, 돕는 사람이 아닌 투쟁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우리는 지나치게 바빠서 이웃과 함께할 시간이 없을 뿐더러 이웃의 이름조차 모른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런 사태를 방치했다. 여러 면에서 합리적인 반응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아래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누가 날 위해 줄까? 시장이, 국가가, 고용주가, 이웃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자기 본위의 이기적인 사회, 내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으리라고 느끼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운 사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곧바로 끝없는 순환의 법칙 속에 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야 한다.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돌보기도 해야 하고, 친절하고 인격적인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남을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대접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이 세계를 다시 하나로 모으려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공동성과 다시 연결하고 자본주의의 심장부에 돌봄과 온정과 협력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뻗쳐나가게 해야 한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속된 훨씬 더 넓은 공동체와 다시 연결된다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커다란 도전이며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코로나19 이후이기에 더욱 긴급해진 동시에 코로나19 이후이기에 더욱 가능해진 일이기도 하다. 외로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알아야 한다. 사회를 다시 연결하는 일은 정부, 기관, 대기업이 주도적인 접근법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지금의 분열주의와 고립과 외로움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외로움을 맞서는 행동의 동기가 분노나 의무감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을 도우면 긍정적인 생리적 반응이 몸에 나타난다. 그래서 남을 돕는 사람은 종종 헬퍼스 하이라고 알려진 기분, 즉 에너지와 힘, 따뜻함과 차분함이 혼합된 느낌을 경험한다. 이렇듯 외로운 세기에는 사람들이 돌봄을 받는 기분을 느끼고 실제로 돌봄을 받는 것만큼이나 남을 돌볼 기회를 얻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도움과 보살핌을 주고받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사회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항상 일에 지쳐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거나 고용주가 그럴 만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봉사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기 본위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것을 부추기는 이 자본주의는 무관심을 일상화하고 이기심을 미덕으로 만들고 온정과 돌봄의 중요성을 축소했다. 그래서 자력갱생, 더욱 분투하라를 외치는 이 자본주의는 공공서비스와 마을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인류의 번영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했다. 물론 지금은 외로운 세기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는 우리의 손안에 있다. 우선 오늘날의 외로움의 위기가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커다란 도전과 모순의 시대이지만 아울러 희망의 시대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제까지와는 확실히 다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진짜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미래에 우리는 자본주의를 공동체와 온정에 다시 연결하고 모든 사회 집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모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고 포용적, 관용적인 공동체를 활발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처럼 외롭고 파편처럼 개인이 부서지는 기분을 더는 느끼지 않아도 된다. 시작은 아주 작은 걸음이어도 좋다. 처음에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점차 쌓이면 나중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무실 동료들과 나누어 먹을 비스켓을 가져가거나 휴대전화를 한쪽에 치워두고 파트너나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자. 이웃을 초대해 커피를 나누거나 마을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마을 행사에 참여해보자. 우리가 이미 속해 있는 단체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거나 다소 벅차더라도 새로운 모임에 합류해보자. 외로운 세기의 해독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있어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상대가 누구라도 상관없이 말이다. 흩어져가는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 정말 많죠. 저도 혼자 살고 있는데요. 혼밥, 혼술, 나홀로족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에서 일본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범죄율이 갑자기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빈곤보다는 더 깊은 고통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감옥행을 선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마치 경로당, 친목 모임처럼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감옥은 도움과 돌봄까지 제공하기에 어떤 재소자는 인터뷰에서 감옥을 오아시스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상황이 소위 말해 우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에 저는 가슴 저 밑바닥까지 슬픔이 와닿았습니다. 요즘 함께 사는 것, 공동체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에 어떤 사람이 떠올랐어요. 왠지 모를 거리감이 생겨서 그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그 지인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는 그분이 참 고마웠습니다. 살면서 주변에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연결되어 있음이 너무 귀하고 고맙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깨닫는 것 같아요. 사실 젊을 때는 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귀한 줄도 몰랐고 어떤 때는 귀찮고 혼자 있고 싶었던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사람이 귀하고 하늘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것은 철이 들어서일까요? 여러분도 지금 그동안 소원했던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현종님의 사람이 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나와 인연된 모든 이들이 더없이 귀하고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